자, 오늘 소통라이트 이 시간 볼게. 충분히로 공부해. 그래서 뭐 기존에 나왔던 소통라이트 체크하고 이거 별도 생각해 그냥 끌어. 그러니까 일단 좀 놔둬도 없기 때문에. 됐어? 일단? 네. 자, 일단 포유류가 성인기에 도달하면 풋은 추천명사를 만들어주니까 성인기 정도에 애가 크면 그 포유류들은 가져 되게 제한된 커패서티, 수용 능력을. 원래 커패서티가 그냥 능력도 되고 뭐 수용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능력인데 제한된 능력을 가진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기 위한 제한된 능력. 그러니까 포유류는 성인이 되게 되면, 성체가 되면 새로운 신경세포 만드는 능력이 되게 제한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특히 이제 그 뇌세포 얘기거든. 우리도 왜 갓난아기는 막 뇌세포가 막 뭐 자라나고 막 이렇다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유류들이 as they age, 노화하면서 그들은 신경세포를 lose, 잃어버려. without, 뭐 없이 그 신경세포를 replace, 대체하는 것 없이. 그러면은 같은 얘기인 거지. 성인이 되면, 성체가 되면 신경세포 만드는 능력이 제한되니까 잃어버린 걸 다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 만든 거 가지고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네. 자꾸 줄어드는 걸로. 그지? 노인 되면 그래서 뭔가 알츠하이머에 걸려버리는 건가 봐. 자, 그런데 대조, on the other hand, 새들은 새로운 nerve셀, 신경세포를 generate, 만들 수 있다. 성인기, 성체기에도 커서도 딱 대조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의미하는데, this means. 즉 다시 말하면 새들은 신경세포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뇌 안에 있는. 언제? 걔네들이 필요할 때는 뇌 안에 신경세포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신경세포를 decrease, 줄일 수도 있어. 그 신경세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유차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사실 이제 어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대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요.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신경세포 만드는 능력이 되게 제한된다요. 뭐 이렇게 뭐 대조로 볼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증가 감소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은 필요하지 않으면 또 안 만들기도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요지를 한글을 보면 새들은 주인공 새요 필요에 따라서 신경세포 수를 조절할 수 있대.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노던 헤미스피어 북반구에서는 북쪽 반구 종들, 어떤 종들 노래하는 새니까 오직 봄에만 노래하는 종들, 즉 봄이라고 하는 건 동격으로 번식기, 산란기야, 브리딩 시즌인 요 종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 잡았구나. 북반구에 사는 종들에게는, 종들에서는 일단 관계사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돼야 되구나. 다시, 북반구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는, 근데 그 북반구에 사는 종들은 번식기인 오직 봄에만 노래를 하는 거야. 보통 노래하는 이유는 새들은 짝짓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짝을 부르는 거잖아. 그 봄에만 하는데, 얘네들한테는 또, 송 누클라이. 밑에 있지 신경핵, 이게 단수고 저게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필요한 신경핵이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라고 하면 돼. 넓으세요. 이 신경세포가 더 크대. 그리고
아, 신경세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신경핵이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애가 요 부분인가 보지. 핵 안에서 신경세포를 만드는 거겠지. 그렇대. 언제보다? 겨울 동안보다. 근데 겨울은 언제냐면 걔네들이 do not sing, 노래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를 할 때 노래하지 않는 시기보다 노래에 필요한 신경세포 또는 뭐 신경핵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고 더 크다는 얘기지. 필요할 때는 더 크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휘의 근거를 보자면 신경핵이 더 크다든지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다든지라는 게 신경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뭐 이게 이거야. 필요하니까 번식을 하려면 예시지, 예시?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 이 신경핵 되겠지. 얘네들은 크기가 슈링크, 줄어들어, 감소하는데 언제 필요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구역, 뇌 속의 또 다른 구역이 expand, 확장을 할 거래. 그 기존에 들어있던 노래를 담당하는 신경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두뇌는 뭐 이렇게 새가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뭐 노래 담당하는 애가 있고 다른 담당하는 애가 있으면 얘가 줄어들고 다른 게 커지고 얘가 늘어나면 다른 게 줄어들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됐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요 마지막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여기를 형광펜으로 볼게. Time sharing of the brain capacity. 요게. 우리 이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필요할 때는 뭐 늘어나고 필요 없을 땐 줄어드는 거를 이 뇌의 수용 능력에 시분할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거든. 시간을 가지고 뭔가 공유한다는, 나눠서 가지는 거야. 이 시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한대. 새가 팁 유지할 수 있다. 전반적인 크기 그리고 그 두뇌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추론근거가 엄청 있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맥락상 봤을 때 원래 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속어로 새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작잖아. 날아다녀야 되니까 가벼워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새의 전체적인 어떤 두뇌의 무게라든지 사이즈 같은 거는 최소로 유지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새의 시분할 두뇌의 수용 능력이다. 그렇게 된 거라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추론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는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최소다라는 뭐 어휘 중심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형광펜은 타임 쉐어링 브레인 커패시티라고 하는 거가 요 직접 문장 전체를 다 봐도 돼. 전체를 한번 보면 돼. 직접 문장. 뭐 앞에까지 포함해서 봐도 상관없고 여기까지 사실 이번엔 다 포함시켜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디스니까 직전에 보면 두뇌 수용 능력은 필요되지 않을 땐 줄어들고 대신 다른 쪽이 넓어진다는 거고, 이것도 상대기적인 거지. 여기 익스펜드가 줄어들고 여기가 줄어들면 다른 게 늘어나는 거고 대신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로. 자, 뭐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어휘는 안 써놨지만 어휘도 저렇게 찾아가면서 보고 빈칸을 최초에는 여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보다는 뭐 이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만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얘 자체를 뭐 함의 같은 걸 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함의 요 앞에는 필요하면은 못 늘어나고 필요 없으면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할 수 있고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무관한 문장도 괜찮긴 하거든. 뭐 새, 신경세포 뭐 존재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그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냥 도입이야. 새 주인공이 아닌 포유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굵게 표시한 문장 타겟 센텐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예시 또는 상세한 서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토픽 센텐스를 재진술을 해준 느낌으로 연구할 거예요. 사실은 이 time sharing of brain capacity 라고 하는 게 뭐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직접 사실 여기가 다 그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필요하면 늘어내고 필요 좀 줄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게를 최소로 유지했으면 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는 거. 그랬던 어때요? 어렵죠? 지금. 스트레스 반응 in other animal. 이게 이제 이 주제가 동물 뭐 이런 거 관련된 건가 봐. 그지? 동물 연구 뭐 이런 거. 이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심오하게, 그러니까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prenatal stress.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있지? pre가 미리고 이 natal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임산부 용품 같은 거, 프레나탈 이런 말 들어봤지? 프레나탈? 하여간 뭐 애가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동물이 어른이 돼서도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두 가지죠. 그다음 두 번째는 머터널 케어. 머터널은 머더의 형용사형이야. 아빠의 형용사형은 파터널이고 그 엄마가 돌보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션은 디퍼런스, 차이. 버라이어티는 다양성이고 좀 다른 거야, 어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주제문이 벌써 나온 거지, 두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출산 전의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엄마가 어떻게 돌봐줬느냐라는 차이하고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대. 오케이? 출생 전 스트레스, 어미 돌봄 차이. 근데 주제는 다 나온 상태야. 그래서 이게 정리한 게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즉 그 유전적 요인인 거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초기 경험이라는 게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잘 돌봐줬느냐라는 걸로 이렇게 맞춰놨어. 주제도 괜찮긴 해요. 주제를 한번 일단 해볼게. 요즘은 뭐 좀 풀어놓은 건다. 이거 이연되고. 주제도 괜찮아, 당연히. 그래서 첫 문장인 주제문 중상태.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에 띄게 형광펜도 해볼게. 프리네이럴 스트레스 요거하고 베리에이션인 머터널 케어하고 스트레스 리스판스하고 이 세 단어가 키워드잖아. 뭐 쟤는 저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법도 있어요. 요거 요 색깔은 문법이거든. 요게 정면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가 복수잖아.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어미의 돌봄의 차이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transmitted, 전달된다. 세대를 가로질러서 누구한테? 자식, 새끼한테. 근데 그 자식, 새끼는 경험하는 거야. 어떤 거냐? 높은 어미의 돌봄을. 그리고 여기서 또 ing가 나왔지? 근데 걔는 보여주는 거래.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그리고 제공해. 높은 어미의 돌봄,
그 자신을 헐 뭔가 복잡했어. 뭐 구조를 다시 쪼개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 일단 요 후는 선행사가 얘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오프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단수하고 복수하고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 동사가 복수 동사가 사용이 됐어. 여기 주어잖아. 선행사 이거잖아. 여기 복수야. 단수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그 자식한테 세대를 건너가지고 엄마의 어떤 돌봄, 어미의 돌봄의 차이에 영향이 전달이 된다야. 근데 자식은 경험을 하는 자식이 있다고. 이 높은 수준의 어미 돌봄을 경험하는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데, 근데 이거 이그지비팅은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게 얘 얘기하는 거지, 분사로. 얘가 보여주는 거야. 낮은 스트레스 반응. 또 어미가 잘 돌봐주면 스트레스의 어떤 반응 자체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ing를 줬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엄죽으로 할까?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또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제공을 한데 자기들 자신이 되게 높은, 그리고 댐셀 구조는 뭐냐면 그냥 강조하는 건데 요거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미한테 좋은 돌봄을 받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분사로 일단 얘네들이 주어처럼 동사처럼 스트레스 반응도 낮지만 얘네들이 또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되면 얘네들 자신도 새끼한테 되게 높은 어미의 돌봄을 제공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분사 부분이죠. 두 가지.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는 사실 이제 문법은 특히 이쪽 때문에 문법 얘기하는 거거든. 문법도 괜찮아 사실 이거는. 문법도 좋고 뭐 내용도 좋고 그래서 이 질문은 꼭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시 정리해보면 얘가 관계대명사 얘인데 이게 지금 복수 취급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사 부분인데 문장으로 쪼개서 이해를 해보자고. 웨스데이 이게 세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뒤도 쭉 가면서 and provide 이런 식으로 동사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부사적 형태로 나를 바꾸고 아예 빼버릴 수 있어. 문장 구조 자체에서. 뭐 이것도 사실 뭐 빠져있는 분사 보면 했어? 이게?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어미 돌봄이 좋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도 작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자신도 새끼한테 똑같이 돌봄을 잘 해주고 뭐 그렇게 전달했는데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 세대를 건너서 전달된다는 게. 그래서 서치 이펙트, 그러한 효과, 영향이라는 것은 어댑티브, 적응적일 거다. 어댑트, 적응하다, 적용하다잖아. 뭔가 상황에 잘 적응적이 될 거래. 언제? 자식 새끼가 경험을 할 때 환경을 뭐하고 어떤 환경? 유사한. 걔네 부모하고 시밀러, 유사한 환경을 경험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하고 유사한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 자체는 계속 적응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받았으니까 받아서 또 돌려준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역시 뭐 분사야. 이거 꾸며주는. 이거 이제 주어가 되겠고 이게 동사가 되겠지. 이번에 이제 엄마인데 이번엔 낮은 어미의 돌봄을 제공하는 엄마들은 이게 동물 얘기가 이게 아닌 거예요? 테이크해 가지는 경향이 있대.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 그렇지. 왜 위에서도 돌봄을 잘 받은 애들이 스트레스 반응도 낮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자기 후손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물려주게 되는데, 얘는 반대로 얘가 돌봄을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도 높을 것이고 그 자식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뭐처럼? as 동사 주어 걔네 새끼가 그러는 것처럼 언제 걔네들이 성체가 되었을 때.
여기는 두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온 일반 동사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해부를 생각해도 돼. 뭐 tend to 해도 되고 그래서 대동사 의미적으로 여기까지 가긴 해야 되겠지. 높은 새끼들도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가지는 것처럼 어미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가진대. 왜? 돌봄을 적게 주고 있다면 자기가 돌봄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돼 있지. 그럼 딱 대조되는 거 두 가지 현재 나온 상태야. 그지? 첫 문장 빼놓고 여기 좀 복잡해 보였지만 자 그런데 하고 이걸 뭐야 또 바뀌어. Offspring cross foster to other mothers. 이것도 이렇게 PP요. 역시 이게 또 주어고 동사는 또 이거야. 새끼인데 다른 엄마들한테서 교차해서 양육이 돼. 원래 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입양시킨다는 얘기인데 뭐 동물이니까 입양보다는 이제 동물도 뭐 엄마가 돌아가면서 키우기 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 다른 엄마들에서 교차 크로스 이 엄마한테 가서 저 엄마한테 가서도 이렇게 길러진 양육된 새끼는 보여줘. 스트레스의 패턴, 스트레스 반응의 responsibility 반응 패턴을 보여주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보다 많이 similar 유사한 패턴이래. 걔네들의 수양 엄마의 그것들하고.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스트레스 패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수양 엄마의 스트레스하고 보다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보여준다. 그럼 이 대신 스트레스 responsibility라고 하면 되겠지. 단수로 썼으니까. 복수 패턴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responsibility라고 해야 되겠네.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잖아. 다 지금 스트레스 패턴을 이 새끼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엄마가 밖에서 돌아가면서 해도 또 여전히 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똑같이 유사하다는 걸로. 뭐야?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결과를 종합을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은 suggest, 나타내요. 스트레스 반응성이라든지 엄마의 돌봄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 반응, 엄마의 돌봄, 영향, 이거만 지금 안 나온 상태지. 빨간색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유전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초기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펜을 쭉 해볼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리스판서비티 여기만 해놓고 여기 조금 헷갈려. 여기 이걸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밑에 유지에다 써놓은 것처럼 지네릭 팩터를 프리네이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전 요소지. 이제 출생 전에 받은 스트레스가 유전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초기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엄마의 돌봄에 대한 초기 경험이긴 한 거지.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반응을 달리하는 거잖아. 이 문장과 첫 문장을 같은 거라고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지에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같이 써놨어. 유전적 요인, 해외잖아. 그러니까 뭐 빈칸 같은 게 되려면 첫 문장, 아니 요 문장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서치 레귤레이션 그러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쓸데없는 다른 뭐 포유동물들, 식물에서조차도 뭐 보여지기도 한데. 그러면 얘는 다시 뭐 그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양괄식으로 토픽 센텐스를 준 상태에서 세 가지 케이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주긴 한 거야. 원래 순서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해놨지 그냥. 좀 그렇게 또 스킬 못 써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토픽 센텐스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 얘네 주고 다시 한번 뭐 토픽 센텐스 한 번 더 주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돌봄이라는 게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돌봄이라는 게 낮은 경우. 그럼 사실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성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이었잖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이게 뭐 돌보긴 하는데 돌봄의 대상이 어떤 이제 수양 부모가 되는 거잖아. 여기에 어떤 반응, 스트레스 반응 유사하다. 길러준 애 따라간다. 뭐 그리고 이것도 다 길러준 애 따라가는 거니까 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대조라고도 써놨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미가 돌보는 게 높으면 스트레스가 더 낮고 낮으면은 높고. 그다음에 부모가 수양 부모야. 그럼 거기 또 거기 스트레스 받는 수양 부모에 맞춰가지고 그냥 높다 낮다는 없어요. 그냥 비슷하다 반응이. 이게 수양 부모의 그 스트레스 반응하고 똑같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겠지. 다시 한번 주제를 줘가지고 결국은 스트레스 반응성 키워드 3개, 초기 경험, 돌봄의 차이, 그 다음에 출생 전의 상태, 유전적 요소 3가지 키워드만 여기 기억하면 될 거예요. 됐어? 그거? 그렇게. 문법도 상당히 좋아. 이거 좀 나중에 첫째로 바꾸고 다시 물어봐서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 얘기 없어요. 내용 일치 물어봤던 거거든. GT 우드라는 사람은 태어났다. 이 동네에서 요 날짜 요 사람한테. 요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태어났다는데 이거 다 묶어버리면 요 사람들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프리 블랙 페런츠. 뭔가 이제 자유로운 흑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저게 지금 시대가 1856년이니까 노예가 있었을 테니까 부모가 흑인이지만 노예는 아니었던가 봐. 그래서 걔는 학교를 다녔어. 몇 년 동안만 다녔고 뭐 하기 전에 drop out of는 학교 이제 그만두는 거야. 자퇴하기 전에 자퇴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을 보내. 그 시간을 일하면서.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나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전에 학교는 몇 년 안 다녔다. 그 다음에 뭐 문법은 이게 이제 뭐 병렬이 dropping out of and spending 이렇게 될 거고 또 뭐 spend 시간도 나인지 아니야? 뭐 동정상 안 되는 그렇게 되긴 하겠다고. 자, 얘는 학교 일찌감치 때려치고 일하는 애였어. 이제 10대로서 우드는 다양한 직업을 가졌어. 뭘 포함해서 인클루딩 이것도 뭐 전치사 같지? 뭐 노동자고 강철 공장이고 스킬밀 철로를 까는 근로자 얘기도 하고 기계 공장에서 어페런티스 견습생이기도 하고 그랬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어. 자, 그런데 흐름은 바뀌지. 이 사람은 열정이 있었던가 봐. 이 사람의 열정은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이었대. 의미는 전기공학하고 좀 다른 얘기인가 봐. 어미로 뭐 이 정도는 항상 배워야죠. 패션은 엔터제이죠. 그래서 뭐 문장 위치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역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역접이 또 한 번 나온다? 그래서 저 사람은 read study 독서도 하고 공부도 했어. 그 주제 또는 이 과목을 전기공학을 끊임없이 밑에 있지만 윌러네스는 끊임없이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한 거지. 그런데 다른 많은 흑인 발명가들처럼 그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졌어요. 차별이 있으니까 그의 스킬, 능력하고 매치, 일치하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대. 그러면은
여기는 평범한 어떤 일자리를 전전했는데 꿈이 있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했지만 어떤 차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그 위치를 이거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온다면 그쪽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 지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 나와. 그 다음에 뭐 문법을 해도 디피컬티 이 나이에 이제 뭐 투부정사는데 다 그거네. 내기 좀 그렇다 이거. 그래서 1880년대에 이런 몇 년 동안의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이후에 얘는 결정을 했어.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로. 그래 결심했어. 더 이상 내가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그런 얘기지 뭐. 그래서 since he could not find an employer, 그가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장 없어. 그한테 줄 일을 그가 하기를 원했던 일을 줄 사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went to business for himself instead. 대신에 자기 스스로 사업 안으로 갔다는 게 사업체를 시작을 했다. 사업체를 꾸렸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것도 뭐 내용상 들어가면 되거든. 이게 근거가 있거든.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졌잖아. 물론 한 문장도 건너뛰긴 하지만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뭐 이 동네에서 워크샵을 오픈을 하면서 이거 뭐 분사구문이니까 뭐 에즈, 히, 오픈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뭔가 공장 같은 걸 열어보겠지? 그는 즉시 발명하는 걸 시작했다. 뭐 전기공학과 관련된 발명이 되긴 하겠지. 그래서 문장 삽입 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도 뭐 나름 좀 있긴 있거든. 실천하고 중심으로. 뭐 문법은 또뭐 다시 보면 좀 별로네. 몇대 있어 써놨는데. 그래서 얘는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쪽에서는 가장 별로야. 활성. 자, 4번. 자, some scholars recommend. 일부 학자들이 추천을 한다. 또는 권고를 한다. We focus on question. 우리가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답하기 쉬운 질문들. 그럼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패스 빠진 거잖아. 주장, 제안, 명령, 요구라서 여기 역시 슈즈가 빠지긴 하는 거지. 이게 주제문은 아니야.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뭘 추천하냐면 답하기 쉬운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 확실한 답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his criterion, 이러한 기준이야. 스탠다드야. criterion, 쉬운 말로. not without logic. 이게 이제 이중구정이지. 논리가 없는 건 아니야. 논리가 있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fundamentally, 근본적,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연구는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답을 낼 수 없는 거를 연구하는 것은 밑에 있어 for를 하되 쓸모없어, useless야. 쉬운 말로는. 그리고 should be avoided, 피해줘야만 한다. 그 답 없는 걸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지구가 왜 둥글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답 없는 데다 하는 거는 피해줘야 되고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라고 좀 바꾼 거지. 일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
더 커다란 위험이 놓여있대. 뭐에? pointlessly looking under the light. 이것도 괜찮아. 이 불빛 아래를 뭔가 초점 없이, 요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데 놓여있대. 언제? The object saw. 이건 한 단어짜리 PPO. 추구하는 그 대상이 어둠에 놓여있을 때. 그런데 그 추구하는 대상이 with effort, 노력과 함께 노력이 있으면 could be found, 발견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거든. 영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술 취한 사람, 드렁큰맨이 looking under the light이라고 해서 가로등 아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걸 찾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빛 아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명확하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easy answer. 이게 같은 얘기야. 색깔로 구분해놨잖아. 이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지갑을 술 취한 사람이 껌껌하고 어두운 어딘가 다른 골목에서 잃어버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가로등 아래에서만 찾는 거. 왜냐면 보이는 게 거기뿐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노력하면 추구할 수 있는 건 어디 놓여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영역에 놓여있다고. 즉 이게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은 아직 우리 인간의 지식을 알 수 없는 여기에 놓여있단 말이야. 그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 거냐? 야, 이건 해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이 발전하려면 그런 얘기야? 됐어? 그거? 색깔을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밑에 거랑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처럼 쉽게 담낼 수 있는 무의미하게 쉬운 것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거는 찾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과학의 큰 부분들은 이미 have diverted, 전환, 옮겼어요. 걔네들의 포커스, 초점을 이동시켰어. from A to B. 여기에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중요한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답 안 나오니까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거, 위에서 나온 거 쉽게 답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관심을 옮겼어. 초점을. 그대로 하면 돼. 이거 이렇게 빨간빨간 것을 나누면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당연히 이쪽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지. 트리비얼. 밑에 있죠. 원래 트리비얼은 형용사가 왜 사소한이라는 트리비얼이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 사소함만으로 피부에서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별거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상대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저거 빨간 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야. 얘는 상대성 이론은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명이 됐어. 왜냐면은 어둠 속에 있는 거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쉽게 담낼 수 없으니까 가치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아니, 이제 한 3번만 더 들어갈게요. 네. 아까 그거 좀 만들어하고 잘 못했어. 일단 뭐까지 봐봐. 그래서 should he have restrained himself from devising it?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 가치 있고도 어려운 이론이라는 건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걸 증명이 됐으면 그 아인슈타인이 이거 순서에서는 인과관계로 써도 있지만 문법적인 근거도 있거든. 여기서 he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얘가 자기 자신을 restrain, 제약 또는 제한을 해야만 했었는가? 그 상대성 이론을 고안해낸 것으로부터.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냐, 그지? 그건 아니라요.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은 여기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 그
연계사도 사실 여기 역접이 한 번 있고 순접이 있잖아. 그때로 일부 나는 사실 이 문장 얘랑 같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부 나눠놨어. 저 연결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두 번 주고 아인슈타인 얘기를 예시 같은 걸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 내용은 다 같은 거 보고 있는 상태야. 과학적 프로그램의 수학적 구조는 디스톨트가 안 좋아지는 거네? 왜곡된, 비틀려진데, 왜곡된데. 언제 빨간색 해야 되는데 파란색만 할 때 이렇게 되겠지. 오히려 이것도 괜찮거든, 이 단어가 오히려도. 언제 우리한테 빨간색 있더라도 파란색만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연구원들이 shy from은 shy away from이라고도 하는데 어부이드랑 같은 말이야. 피하는 거야. 이거는 또 뭐 부끄러워하면서 멀어지는 거라고 하면 돼. 그래,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피할 때, 즉 논리적인 다음 질문이라는 게 중요하고 찾기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란색을 추구할 때가 안 된 이유가 이걸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가 파란색이랑 파란색을 추구할 때라고 하면 또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내용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왜곡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대답이 역시 발견하기 어려울 거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거 했으면 어렵다고 안 하고 쉬운 거만 하면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더 나아가는 해결책은 뭐냐면 당연히 답 나온 거 빨간색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다른 얘기들. 학자들한테 보너스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 뭔가 추가적인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 크레딧, 공로, 공적. 더 많은 테이건. 그래, 더 힘든 연구. 덜 관찰 가능한. less observable. 덜 관찰 가능하다는 게 증명하기 어렵고, 그지? 아까 이렇게 쉽게 관찰 가능한 거에 상대 개념, 어려운 질문들. 이거 하는 애들한테 좀 뭔가 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상당히 괜찮거든, 이 질문은.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나왔죠. 빨갛파랑 A냐 B냐 하면은 뭐 빈칸 또 다른 빈칸도 상당히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 이쪽 결국 빨간 쪽으로 빈칸을 내야 되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괜찮아. 이쪽으로 손질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좀 어려우고 힘든 것 쪽으로만 가면 되거든. 빈칸도 또 괜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형광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무관한 것도 가능하면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표현만 바꿔주면서 하는 게 무관한 문장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순서도 괜찮고 또 다른 빈칸도 충분히 괜찮아. 바꾸자. 좋아. 알았어. 일단 그러면 오늘은 모를 날려서 하게 우리 숙제를 좀 잘 할까? 저 책장에서 모를 날리고